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이후 손중선 보냄에 들어있던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됐던 당시 김웅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최근 공수처에서 제보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을 복원해 봤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고 고발장이 상당히 위험한 내용임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뭐 연극 연출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에 책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출까지 했다면서 국민 기만이라고 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의 일, 사실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 첫 주제는 연출 김웅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일단 연출이란 표현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쓴 건 이제 당시 조성은 씨에게 뭐뭐 하라고, 뭐뭐인 것처럼 하라고 시켰다.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는데 대검에게 왜 인지수사를 안 들어가고 그랬냐라고 미래통합서 얘기하도록 시켰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몇 가지로 좀 나뉘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김웅 의원이 당시 일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일상적인 내용이면 1년 6개월 전 일이 잘 기억은 안 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기억이 정말로 안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은 선택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부분적으로 김웅 의원도 이 사건이 워낙 크다는 걸 좀 직감했었을 거기 때문에 예. 뉴스버스에 보도가 되는 시점에서의 첫 번째 대화 그리고 두 번째 대화 말이 조금씩 바뀌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건 당사자 중에 핵심은 결국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아닙니까? 예. 조성은 씨의 말도 선택적 기억으로 바뀌게 되죠.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도 언급이 종종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적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녹취의 일부 내용들도 선택적 녹취의 내용들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요 그런가요? 선택적 보도죠. 왜냐하면 관련돼서 공영방송이 보도됐던 컴퓨터 그래픽에는 아무래도 얘기하지 않는 윤석열 후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MBC는 관련 내용을 넣었고요. 여기에 다른 대해서 쪽은 다른 데는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만 표현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관한 측면도 마찬가지고 보도에 대한 측면 또 공수처의 수사까지 이 모든 일들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행태인데요. 소위 예. 이제 법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에. 그리고 이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보다는 검찰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은 조작의 이 정황이 없다라고 검찰에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사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커가 해킹하지 않은 이상 예. 이 검찰과 법원밖에 소유할 수 없는 이 실명이 들어간 이 판결문은 결국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김웅 의원이 이 조성은 씨에게 특정해서 고발처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을 가라고 했다가 또 다시 대검 민원실로 가라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접수한 것처럼 하라고 한 것은 결국 대검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야 된다라는 교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 있고 뭐 사실 이 정확한 팩트라고 봅니다. 이건. 그리고 사실 일단 기억에만 놓고 보면 기억할 만한 일이라는 건 두 분 다 동의하는 거죠. 네. 1년 반 전에. 왜냐면 어제 친구 전화해서 1년 반 전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제 뭐 먹었어? 누구랑 술 먹었어? 이런 얘기는 일상적 대화는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요 정도면 기억할 만한 일인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님 말씀은 기억하기가 싫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선택적 기억으로. 그렇게 볼 여지들이 또는 있습니다만 그렇거나 또는 거짓말이거나 둘 중 그럴 하나겠죠? 여지가 하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김웅 의원 측에서 한 번쯤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면 당시 4월 초, 4월 당시 총선이 있었던 선거운동이 막 진행됐을 때였고 예. 관련된 내용들을 받고 급하게 던졌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정신없이 나왔던 것을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성은 씨와 이 내용들이 긴밀하게 주고받았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고발을 사주했을 것이라면 고발 행위 절차로 이어져야 되는데 고발이 당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4월에 되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선거 때 매우 정신없이 바빴을 때 왔던 것들을 전달했을 뿐 그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김웅 의원 측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결정적 증거는 다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중앙지검이 아닌 남부지검 혹은 대검 민원실로 가라라고 하는 정황이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서야 그 어떤 고발처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요. 형법상 선거방해죄라고 해서 최고형이 징역 10년입니다. 사실상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라는 걸 당연히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 또 출처가 일반 평검사, 본인이 그냥 사건 기록 보다가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 검찰총장이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이미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사안인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 깊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두 분을 볼 때는 정황상은 이 정도 내용이면 김 의원이 일단 기억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물론 김 의원 주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통화 내용, 사실 이 내용을 직접 파일 자체로 들어보면 좋겠지만 공수처 취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만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음성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네. 그 부분 좀 아쉽고 나중에 뭐 들을 수 있겠죠.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4월 총선 때 한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검언유착, 나중에 예. 검언유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그 채널A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관련된 녹취의 일부를 따서 언급하니까 세상이 깜짝 뒤집어지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지죠. 그리고 이동재 기자 간의 녹취 내용의 아주 일부들이 육성이 아닌 상태로 보도가 되는데 훗날 전체적인 녹취의 전체가 보도되고 나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결국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선고됐죠. 취재윤리에 관한 문제는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토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켜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풀 버전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이 이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것이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선택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공수처가 딱 어느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자로 잰 듯이 맞춰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나왔는지 검찰에서 나왔는지 혹은 경찰에서 나왔는지 많은 이제 수사기관이 예, 수사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특정하기는 어려우신 것 아,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검언유착 관련돼서도 법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책임을 면제한 것이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 판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검사와 언론인과의 커넥션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이런 물타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이 검찰과 이 군인 혹은 경찰 이런 이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공권력이 어떤 특정 정당을 통해서 사주를 통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경태 의원님 얘기대로 미래통합당의 당시 김웅 후보 지금은 의원이 개입이 됐다면 녹음 파일대로라면 네. 알려진 취재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당이 개입된 건 맞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당이 개입된 것인지 아니면 당이 개입됐다면 김웅 의원이 왜 조성원 씨를 통해 갖고 이 내용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에 당이 개입됐다면 핵심적인 당의 많은 법률가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당시 미래통합당의 핵심 국회의원과 가족관계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당시에 막 영입돼서 들어왔던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이 조성원 씨를 통해서 이 경로를 이어갔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은 선거에서 이 고발을 하질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에 맞춰서 고발했을 때 실익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과 조성원 씨 간의 이 대화 내용 그리고 둘 간에 오갔던 관계 자료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을 저희도 너무 밝히고 일단 싶고요. 당이 조직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될 수도 예. 있지만 김웅 의원 본인이 당시에는 이제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이기 때문에 네. 당의
주 인사인 셈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당도 걸리는 거 하지만 아닌가요? 당의 그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주요 인사였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 선거에 나갔던 한 명의 후보가 특정한 인사와 같이 나눴던 이 주고받았던 내용들만 갖고 결과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당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에는 예. 저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아니 봅니다. 그 총선 후보자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주요 이 직책들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검찰 출신인 소위 이 김웅 의원도 또 그리고 조성원 씨도 결국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부위원장 등의 이제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결국 당무실장 또는 이 정정식 의원 이 당시 원래 황교안 대표가 비대위로 김종인 대표로 전환은 했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당시 당대표 시절에 공천했던 사람이 정정식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세 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이게 4월 달에 고발이 되지는 않았어도 그 내용이 그대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해서 8월에 고발되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힘이 규칙 사유가 있고 그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게 정정식 의원은 현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받은 건지 예.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 등의 절차에 나섰지만 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에게 전달이 돼서 이게 당으로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라든지 의사결정 라인으로 전달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건데 조성은 씨가 이 내용을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구두로만 한번 언급했을 정도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전달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들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아가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는 제가 겁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본데 당에서 두 분 이제 당 네. 활동을 하시니까요. 네. 이런 게 접수되면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처럼 접수번호 723번 네. 조성은 씨 검찰 고발자 이렇게 다 문서를 작성하는지 네. 왜냐하면 이런 특히 선거 때는 캠프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몇몇이 있는데 그쪽으로 딱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접수됐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제가 좀 이런 이제 애매하네요. 그 첩보급의 제보들은 네. 이제 은밀하게 이 당 지도부나 또는 책임 있는 분들에게 이 보고가 들어가고요. 그 보고를 토대로 여러 가지 당에서 이 고발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전달할 것인지 제보를 우리가 당에서도 또 언론사에 제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서 직접 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8월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정정식 의원님이 예를 들면 뭐 받지 않았다. 조성은 씨에게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다는 내용이고 저는 이 경우가 지금 밝혀진 게 한 라인일 뿐이지 이 파이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 한두 명이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만약 정정식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또 그 3자로부터 받아서 결국 8월에 고발한 내용만큼은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 봐요. 상식에서 아까 접수번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선거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 대통령 선거 기간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첩보들이 오면 같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건 아니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왔던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상식의 관점에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진짜 고발을 해야 되는 심각한 기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성은 씨가 당의 누군가에게는 이걸 텔레그램을 통해서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지 예. 그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달을 예. 누가 됐으니 4월 달에 예. 당시 당에 보좌관 그 원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에서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누군가 어떻게 중간에 경로가 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성은 거기서 씨가 폐기된 건 아닌 거잖아요. 스스로 정황상은. 밝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삭제됐던 내용들까지 포렌식으로 다 복구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그 즈음에 받아서 통화됐던 내용들까지 있다면 전달했던 경우도 일반적 있지 제보인 않겠습니까? 상황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은 작성자와 혹은 공유자가 검찰로 지금 의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고발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늘 모르고서는 절대 특정할 수 없죠. 왜 이 고발장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이걸 당이 고발할 수도 있고 언론에 뭐 또다시 제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민원실로 가라라고 특정한 것은 내용을 보지 않고는 이런 이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보도된 대로 녹음 파일이 복원이 돼서 김웅 의원의 관여가 확인이 된다면 김웅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 물론 이제 중앙지검에서 얘기는 한 바 있습니다. 검사의 관여와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한
검찰이 그래서 밝힌 바가 공수처로 있는데 이첩을 했죠. 이첩을 네. 했죠.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수처를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럼 뭘 확인한 것이냐? 음. 고발장을 뭐 누가 썼다는 것이냐? 예.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파일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무언가 검찰에서 핵심적으로 관여된 것처럼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자칫 잘못 이 내용이 대통령 선거에 누군가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거고요. 예.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밝혀야죠. 뭐 일단 이 사실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했는지 혹은 관리를 했는지 혹은 최소한 인지를 했는지 이 여부가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뭐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이 사안에서 몰랐다라고 하시면 모르는 거지만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과정에서 만약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의 어떤 이 수사 혹은 이 고발 사주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진 어렵고요. 그럼 대선 후보든 아니든 그 여부는 뭐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선 후보라면 더욱더 엄격한 이 검증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바 없다고 이 관련된 뉴스버스 보도가 나왔을 때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뭐 기소는 되셨으니까 앞으로 기소가 아니라 예, 입건이 되셨으니까 입건이 되는데 네, 그것도 공수처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런 정황 증거 없는 것에 대해 이 상황에서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를 입건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일부 실마리로 좀 더 접근한 것들이 있어서 양측의 여야의 입장을 들었고요.